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난정리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을 잠깐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볼까요?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자, 임진왜란은 1592년도에 발생이 됐죠. 또 병자호란은 또 언제 발생이 됐죠? 1636년도에 발생이 됐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임진왜란. 일본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전국 통일을 하죠. 그러면서 대륙 진출을 도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명나라였죠. 그래서 그 경과를 보게 되면은 조선을 일단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1592년도 4월 달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워낙에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부산과 부산을 도착을 해서, 그죠? 부산의 정발, 또 동네 송성현이 이제 지켰다고 하지만은 거의 몰살 당했죠. 그래서 순식간에 일본의 조총을 더불어 해서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이 부산과 동네를 갖다가 함락을 시키고 바로 진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충주에서 우리 조선에서 가장 명망이 있고 믿을 만한 그런 신립장군이 탄현 전투에서 이길 줄 알았던 신립장군이 배수의 진을 쳐가면서 전쟁을 하면서 일본을 막아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패배를 하게 되죠. 자, 신립장군이 패배가 되고 신립장군도 죽음이 이르렀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때 임금인 선조는 화들짝 놀라죠. 그러면서 바로 도망가 버리죠. 백성들을 내버려 두고요. 그래서 선조가 의주까지 피련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한 달 만에 이제 일본은 수도 한성, 한양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자, 부산서 이 한양까지 이때 당시에 그냥 걸어서 약 한 달 만에 소요되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은 거의 또 같은 기간인 한 달 만에 수도 한양, 한성을 함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선조는 의주까지 가면서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하게 되지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이렇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이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 조선의 수군과 의병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부분이죠. 자, 수군의 활약 그랬는데, 자, 수군은 다 알다시피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이 오고, 그래서 당항포 전투를 시작을 해서 한산도 등지에서 왜군들을 갖다가 다 격파시켜 버리죠. 우리나라의 그 곡창지대가 대표적인 곳이 그 전라도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전라도 지방의 곡창지대를 갖다가 안전하게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이제 잘 이렇게 보존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의 그 수십만 그 장병들, 그 군인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먹는 거죠. 식량. 뭐든지 대규모 군사가 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 문제가 가장 민감하죠. 그래서 우리 지난날 이 고구려 시대 때의 그 당나라, 수나라하고 이게 큰 전쟁을 벌였지만은 수나라가 고구려에 패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물자 보급로, 즉 식량 부족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전쟁 패인의 원인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왜군의 물자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이순신은 장군은 그야말로 맹활약을 해서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정부로부터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그런 직책, 해군 총사령관이죠. 지금으로 보면은 육군 참모총장은 아니더라도 3스타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이와 반면 또 육지에서는 의병들의 활약도 매우 대단했습니다. 어떤 유생, 특히 이 남면 조식의 사이인가요? 그래서 곽재우 홍위 장군이죠. 곽재우 홍위 장군을 비롯해서 서산대사, 휴정, 또 삼영당, 유정 이런 이 승려들이 또 농민들 모아서 의병을 조직해서 소위 게릴라 작전을 펴서 일본군들한테 많은 타격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관군, 결국은 그 의지로, 신의지로 그 피신을 한 그 이 선조가 징징거리면서 명나라한테 도와달라고 하니까 명은 마지못해 도움을 주죠. 그래서 명나라의 연합군과 함께 다시 평양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또 이럴 때 또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크게 또 승리를 일궈내죠. 임진왜란 때. 그래서 임진왜란 때 3대 대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한산도 대첩, 또 행주 대첩, 그리고 진주 대첩, 이 세 개의 큰 승리를 임진왜란 3대 대첩이라고 우리가 일컬고 있죠. 자, 이러면서 명나라는 일본과 전쟁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여기서 그냥 끝내고 이러한 이 전쟁의 여진이 혹시나 명나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나름대로 뭐 명나라 입장에서는 노심초사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갖다가 좀 여기서 끝내버리려고 했겠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휴전기가 있다가 다시 명나라와 어떤 일본 또 조선 간의 어떤 서로 상호 어떤 그 화의의 어떤 그런 것이 맞지가 않아서 일본이 다시 재침략을 하게 됐죠. 그것이 정류재란이죠. 자, 이 정류재란 때 다시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이 또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뭐 명량이라는 그런 그 전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12척의 배가 거기에 10배가 넘는 137척의 일본군을 갖다가 다 함몰시켜버리죠. 결국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노량해전에서 최종 승리가 되면서 이것이 결국은 전쟁 종결이 됩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 재미있다기보다도 이순신 장군이 적의 유탄을 맞고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의 대역, 즉 이순신 장군이 입고 있던 그런 그 장수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대신 입고서 호령을, 이순신 장군 역할을 했던 사람 역시 이순신이었어요. 물론 이름은 다릅니다. 그 이순신은 바로 이순신 장군의 휘하 장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임진왜란에 대해서 보통 교과서적인 이런 이야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를 제가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자, 임진왜란은 분명히 그 왜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7년간 전쟁을 했던 사실이 있고요. 또 결국은 우리가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물리쳤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임진왜란 전후 국내 정세를 살펴보게 되면은 좀 암울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발생이 됐지만은 이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에 전쟁의 조짐을 알려줬던 사람이 바로 일본 장수였어요. 일본 장수. 일본 고니시 유키나가인가요? 제 1차 선봉 들어왔던 일본의 장수죠. 자, 이 장수는 조선과 일본의 전쟁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벌써 전쟁이 일어나기 전 1, 2년 전부터 조선에게 지금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킬 지금 그런 마음이 매우 농후하니 조선에서는 하루빨리 뭐 어떤 사신을 보내서 빨리 화의를 하라라고 이렇게 조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 조정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다 깔아 뭉개 버렸죠. 우리는 일본 알기를 갖다가 발가락에 때 정도도 생각 안 한다. 이렇게 무시를 했던 겁니다. 마지못해 우리 이 사신을 보내게 되죠. 뭐 황윤길, 뭐 김성일 이런 사람들. 그러면은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고 잠깐만 이렇게 그 소문들이 자자한데 한번 염탐 내지는 정탐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취지에서 뭐 사신을 파견했겠죠. 자, 이때 황윤길 부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니까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뭡니까? 생긴 게 그냥 뭐 일본 전형적인 그 쪽발이처럼 생겼지만은 눈이 매우 예리하고 뭔가 일을 저지를 만한 충분한 사람이다. 우리는 빨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또 김성일은 아니다. 아주 생긴 것도 그냥 뭐 조만만하고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을 낸 거는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결국은 임금인 선조는 누구의 말을 들어주었던가요? 바로 일본 얘네들 뭐 큰일 못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러한 인물이 되질 않습니다. 라고 보고한 김성일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하지만 여기서 뭡니까? 임진왜란을 그러면 이 김성일이가 조차도 황영규가 똑같이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주 눈빛도 예리하고 뭔가 일을 분명히 저지를 그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은 일본의 침입에 대비를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김성일마저도 그렇게 보고를 했다면 과연 임진왜란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답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시야에게서 우리 그 조선은 어떤 병력이라든가 군사라든가 그러한 그 준비를 전혀 하려고 하질 않았던 거죠.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이때 당시에 선조 때 소위 동인과 서인이라는 그런 그 붕당 정치가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조선 정치의 이데올로기인 어떤 그 성리학을 중점으로 해서 그야말로 명나라와의 그 4대 정책을 갖다가 최우선적으로 하고 일본은 우리가 문물을 갖다가 전해주는 하나의 미개한 국가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그냥 탁 트여 막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은 무슨 어리석을 전쟁이냐. 혹시 전쟁이 나더라도 우리 명나라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냐라고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했을까요? 또한 이때 또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인 그런 상황, 그야말로 이 백성, 이때는 이제 뭐 양반, 뭐 평민, 천민, 노비 이런 식으로 쭉 있었는데 전형적인 우리나라는 그 농업 국가였어요. 농업 국가다 보니까는 그야말로 농사 짓고 정부에 세금 내고 또 특사물 갖다 바치고 또 공사하면 공사판에 끌려가서 노가다 하는 이런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 자체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족한 그런 나라의 경제도 아니었고 또한 군대조차도 그동안 전쟁이 그동안 쭉 없었거든요. 전쟁, 큰 전쟁이. 그러다 보니까 그 군인도 있으나 마나. 그리고 또한 군대 병력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농민들이 총을 가지러 나가는 것이 조선시대의 어떤 그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병력조차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조선은 꽉 막혔다라고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소위 그 당파 싸움, 당쟁, 그리고 안일한 사고방식, 그 다음에 국제의 정세에 어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갖다가 막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2년 전에 일본군이 쳐들어온다는 그런 그 공공연한 비밀을 그렇게 알면서도 조선이 이를 방치한 것은 누구의 책임으로 우리 모두 돌릴까요? 바로 무능한 정부의 모든 것을 돌려도 됩니다. 임금을 잘 만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이 뭐 우리 교과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일본의 기습으로 부산 동네가 초토화되고 급상승했다라고 돼 있죠. 임진왜란은 이미 예견된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일본의 기습적인 침략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앞전에 얘기했던 그 임진왜란이 터진 이후에 전라도 쪽 곡창지대가 이렇게 잘 보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정부의 무능함을 질책하기보다는 내 고장 내가 지키자라는 그런 선각자들의 어떤 그 행동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전쟁 터지는 건 이미 예견이 돼 있고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지역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 이제 연출이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그 어떤 그 정책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터지면은 결국은 초반기에는 일본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외란의 영향은 어떤 걸까요? 일단은 국내적으로는 인구가 격감이 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병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는 조선을 갖다가 먹을 이유는 없고 우리의 목표는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길을 좀 빌려달라. 그런 명분으로 쳐들어온 게 임진왜란 아니겠어요? 하지만은 뭡니까? 결국은 짓밟히는 그 곳마다 아주 그 살육이 자행이 됐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이비, 코, 귀, 무덤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란의 영향은 심각했다는 얘기죠. 그야말로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왜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서 농사를 지을 사람은 없고, 그죠? 그러다 보니 국가 재정은 당연히 궁핍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백성들은 팽개치고 내 목숨만 부자하겠다고 임금은 저쪽 의제를 피신하다 보니까는 여기에 분노한 이런 농민과 노비들은 토지대장과 호족 이런 또 노비대장도 다 소실되고 또 경복궁도 뭡니까? 우리 또 그 농민들의 손에 의해서 또 불살라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임진왜란 이후에 그 7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휴전기가 있었다 그러지만 그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 대한민국의 땅들이, 그죠? 이 조선의 땅들이 유전당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또 외란이 일단은 일본은 물러갔고 다시 나라는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명첩이라는 것을 갖다가 대량 발급을 하게 되는 거죠. 공명첩이 뭡니까? 벼슬을 갖다 명예직을 갖다가 돈을 받고 이 벼슬을 파는 거죠. 파는 거. 그래서 이런 공명첩을 대량으로 발급을 해서 재정을 좀 보충했다. 그리고 뭐 문화재 소실 이거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불국사, 경복궁, 또 조선 왕조실록을 복원했던 뭐 사고 이런 또 많은 문화재들이 유출을 당했죠. 그래서 이것을 임진왜란을 갖다가 또 다른 말로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또 우리 조선의 도자기공도 납치를 해서 일본의 도자기 문화를 갖다가 한층 또 발전시켰다라는 그 원인 제공한 것이 바로 임진왜란이죠. 자, 이란 외란. 자, 이란 외란이 끝난 다음에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 이후에 도쿠가 이에야스라는 또 에도 막부가 또 성립이 되는 거죠. 자, 도쿠가 이에야스는 또 조선과의 어떤 그 화의를 또 요청을 하게 되죠. 조선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조선에 쳐들어가는 일본군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다. 조선은 누가 뭐래도 우리 일본의 많은 어떤 그 유산과 많은 문화적인 그런 것을 전해줬던 그런 고마운 나라다. 그러니 지난날의 과언을 묻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또 일본과 이 조선 평화롭게 갑시다 라고 또 요청을 하게 됐죠. 근데 우리 조선 입장에서는 이 철천지 대원수, 그죠? 이 일본을 갖다가 또 무시를 또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싫다, 이 나쁜 놈들 하면서 너희들하고는 이제는 더 이상 상종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은 그렇게 못하고 결국은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이죠. 그 이유는 다시 또 일본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죠? 좀 나라는 피폐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일본과 또 재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또 그 조선의 그 병력을 도와줬던 명나라 역시 국력이 또 쇠퇴하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를 도와줬다고 국력이 쇠퇴했을까요? 조금 의문점이 있네요. 그죠? 자, 명나라는 조선을 도와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지못해 도와준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임진왜란의 본질을 좀 더 알아본다면은 결국은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간 것은 조선을 일본 땅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종 목표는 바로 명나라에 침략하겠다는 것을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이런 와중에 명나라의 국력은 쇠퇴하게 되고 그 근처에 있던 자고로 예전부터
그죠? 뭐 돌골족, 말갈족과 함께 불의를 이뤘던 그 여진족이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여진족이 후금을 건국하게 됩니다. 자, 이 여진족은 우리 조선의 항시가 빌붙어서 조공도 바치고 했던 그런 여진족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이런 여진족이 후금을 건국을 해서 명나라를 갖다가 압박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와중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국교를 재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유약조죠. 이러면서 대규모의 사절단인 통신사를 일본에 보내게 해서 일본에 또 많은 문화를 갖다가 한 수 또 가르쳐 주죠. 이것이 1868년 이전까지 약 한 12번에서 13번 정도의 통신사가 한 번 갈 때 뭐 300명에서 500명 정도의 규모로 일본에 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1609년 이후부터 1860년대까지 약 한 250년 정도 되나요? 이 기간 동안 통신사가 12차례에서 13차, 13번 정도 보냈다고 하니까는 그렇게 많이 보낸 것은 아니지만 한 번 갈 때마다 대규모, 그죠? 그렇다고 기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게 했다는 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야기해서 임진왜란은 이미 예견된 전쟁이었다. 하지만은 조선은 거기에 대해서 무시를 해버렸다. 무슨 마음 갖고 무시를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자, 임진왜란 결코 일본이 기습으로 쳐들어온 전쟁도 아니었으며 또 이미 사전에 예견된 전쟁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을 자초하는 이러한 그 정부의 무능함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모두양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